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게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아주 색다른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문장이 명사, 동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아주 간단하죠. 자, 문장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요. 동사는 반드시 주어를 가져야 되니까 이 명사는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일형식 문장이 될 거예요. 자, 명사, 동사, 명사의 경우를 볼게요. 이때 얘는 동사고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됩니다. 이 명사는 목적어가 되거나 보어가 돼요. 자, 어떤 경우에 목적어가 되고 어떤 경우에 보어가 될까요? 이 명사와 이 명사가 다르면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이 명사와 이 명사가 같으면 보어가 되는 거예요. 자, 목적어는요, 동사에 영향을 받는 말이에요. 주어가 동사를 행하면 목적어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주어를 가해자, 목적어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르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어는 왜 같게 될까요? 보어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명순 is 학생 이렇게 보면, 자, 이때 학생이 보어예요. 그리고 학생은 명사고요. 자, 명순이가 학생이라고 말하는 순간 명순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전달될 수 있어요. 학교에도 가고 선생님도 가고 학교 친구들도 있고 급식도 먹고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한다. 이런 정보가 한꺼번에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동격이라고 하고요. 동격이란 건 같다는 뜻이에요. 즉 비교 대상이 되는 경우에 얘는 보어로 쓰이는 겁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인 경우를 볼게요. 자, 동사는 동사고요.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입니다. 이 형용사는 뭐가 될까요? 자, 형용사는 명순이를 위해 태어났어요. 명사 덕후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명사를 꾸밀 수 있지만 이렇게 명사와 떨어져 있으면 명사를 꾸밀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명사를 보러 가서 명사를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다, 보어가 되는 거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인 경우를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주어, 동사 동일하겠죠? 이 형용사는 보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보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어가 나온 다음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이런 주요 문장 성분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보어가 되면 이 명사는 오갈 데가 없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안 되더라도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보어가 되면 얘는 목적어든 보어든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돼요. 자,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는 화장품 같은 역할을 하고요. 명사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해요. 엄마. 자, 엄마가 화장을 하는 경우죠. 엄마가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화장품이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화장을 한 엄마라서 엄마가 될까요? 자, 엄마가 화장을 하면 당연히 엄마로 통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꾸미게 되면 이 꾸민 거는 꾸밈을 받는 쪽으로 통합이 돼서 명사 덩어리가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명사, 동사, 명사의 경우가 동일해서 주어, 동사 이렇게 되고 얘는 목적어 아니면 보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는 어떤 경우였죠? 얘랑 다른 경우였고요. 보어는 어떤 경우였죠? 얘랑 같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경우였어요. 자, 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인 경우를 볼게요. 자, 이거는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되고요. 얘는 목적어가 되거나 보어가 돼요. 자, 그럼 이 형용사는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경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지 않고 보통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요. 그렇지만 형용사가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이렇게 꾸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꾸미게 되면 얘가 명사 덩어리가 되니까 첫 번째 경우는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돼서 다시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이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되는 거죠. 네. 자, 얘가 보어가 된다.
이 명사가 보호가 된다라고 하면 이 형용사는 유일한 선택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면 보호가 되면 또 다른 보호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명사, 동사, 명사인 경우를 볼게요. 자, 동사고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됩니다. 얘는 목적어나 보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보어는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얘가 보어가 되면 이 명사는 일반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로 쓰이는데 주어는 앞에 나왔으니까 안 되고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로 쓰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보어가 되는 순간 목적어나 보어가 더 이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뒤에 거는 뭐가 될까요? 자, 이 뒤에 거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목적어가 되는 경우는 뭐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인 사형식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인 5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쉽게 약간은 수학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